스위스 하면 시계. 정밀하고 고급진 기술의 상징이죠. 그런데 스위스 시계 장인조차 쉽게 개발하지 못한 미친 과학력이 350년 전 조선에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흘러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일까요? 350여 년 전 조선의 한 천문학자가 세계 과학사의 길이 남을 놀라운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름은 혼천시계. 오늘 우리는 이 시계가 어떻게 동서양의 과학기술을 융합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은 농업국가였습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간과 계절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죠. 하지만 조선에서 천문학이 중요했던 이유는 단순히 농업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종대왕 시절부터 조선은 자주적인 역법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중국의 달력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만의 시간 체계를 구축하려 했던 것이죠. 이런 노력은 자경루, 앙부일구, 혼천에 같은 뛰어난 천문기구들을 탄생시켰습니다. 특히 혼천이는 하늘의 움직임을 그대로 재현한 천문기구였습니다. 별들의 위치,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는 이 기구는 조선 천문학의 백미였죠. 17세기 유럽에서는 기계 시계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1657년 네덜란드의 크리스티안 하위언스가 진자시계를 발명했죠. 이 진자시계는 기존의 시계보다 훨씬 정확했습니다. 진자의 일정한 주기를 이용해 톱니바퀴를 정확하게 돌리는 이 기술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계들은 단순히 시간만을 알려주는 기능에 그쳤습니다. 놀랍게도 이 최첨단 기술이 조선에 전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통신사와 무역을 통해 서양의 자명종이 조선에 도착했고 조선의 학자들은 이 신기한 기계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1669년 조선 현종시대 관상감 천문학 교수였던 송희영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만족하지 않았죠. 송희영은 생각했습니다. 서양의 정밀한 시계 기술과 우리의 뛰어난 천문학 지식을 결합하면 어떨까? 그리고 그는 세계 과학사상 유례없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송희영의 아이디어는 간단하면서도 혁명적이었습니다. 서양의 진자시계 기술을 동력으로 삼아 조선의 전통적인 혼천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천체의 움직임까지 보여주는 종합적인 천문기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1669년 10월 14일 드디어 송희영의 혼천시계가 완성되었습니다. 높이 99cm, 길이 118cm의 이 기계는 겉보기에는 나무 상자 같아 보였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혼천시계는 두 개의 추로 작동했습니다. 첫 번째 추는 시계 바늘과 톱니바퀴들을 돌려 시간을 표시했고 두 번째 추는 종을 치는 장치를 작동시켰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시계의 동력이 혼천이에도 전달되어 하늘의 일주운동과 똑같은 속도로 회전했습니다. 즉, 실제 하늘의 움직임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태양과 달의 위치까지 정확히 보여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시간마다 10회라는 시간 표시판이 나타나 현재 시각을 알려주었고 정각이 되면 자동으로 종이 울려 시간을 알렸습니다. 현대의 디지털 시계 못지않은 기능을 350년 전에 이미 구현한 것이죠. 혼천시계의 진정한 가치는 동서양 기술의 완벽한 융합에 있었습니다. 서양의 진자식 탈진 장치로 정확성을 확보하면서도 조선 전통의 혼천이로 천문학적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당시 서양의 시계들이 단순히 시간만 알려준 반면 혼천시계는 시간, 천체 위치, 계절 정보를 동시에 제공했습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던 독창적인 발명품이었죠. 완성된 혼천시계는 홍문관에 설치되어 시간 측정과 천문학 교습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조선의 관료들과 학자들은 이 놀라운 기계를 통해 더욱 정확한 천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20세기 들어
이 혼천시계의 가치를 재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과학사학자 조지프 니덤이었죠. 중국 과학사의 세계적 권위자였던 니덤은 1986년 혼천시계를 직접 조사한 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세계의 유명한 과학박물관에는 이 시계의 모조품을 반드시 전시하여야 할 것이다. 니덤은 혼천시계를 동아시아 시계학사의 획기적 사건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동아시아와 서양의 과학기술이 이렇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스위스 라쇼드 퐁의 국제시계박물관에서도 혼천시계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시계 제작의 본고장 스위스 전문가들조차 350년 전 조선의 기술력에 경의를 표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소중한 유산이 사라질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1930년 인사동 거리에서 엿장수 수레에 실린 고물로 팔려갈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다행히 이를 발견한 인촌 김성수 선생이 즉시 구매하여 고려대학교에 기증했습니다. 만약 그때 김성수 선생이 없었다면 이 귀중한 문화재는 영영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혼천시계는 국보 제230호로 지정되어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비록 일부 부품이 손상되어 작동하지는 않지만 그 역사적 가치는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 한국의 과학자들은 혼천시계를 완전히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350년 전의 설계 원리를 파악하고 손상된 부품들을 원래대로 재현하는 것은 현대 기술로도 만만치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끈질긴 연구 끝에 2009년 마침내 완전 작동하는 혼천시계가 복원되었습니다. 현재 국립중앙과학관에 전시된 복원품을 보면 350년 전 송이영의 천재적인 발상이 얼마나 앞선 것이었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추가 떨어지는 힘으로 톱니바퀴들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혼천이가 하늘의 움직임과 똑같이 회전하는 모습은 여전히 경이롭습니다. 우리나라 만원 지폐 뒷면에 그려진 그림을 자세히 보신 적 있나요? 바로 혼천시계의 혼천의 부분입니다. 아쉽게도 지폐에는 혼천이만 그려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시계의 일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도안 하나에도 조선의 위대한 과학 유산이 담겨 있는 것이죠. 혼천시계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죠. 첫째, 융합의 힘입니다. 송이영은 서양의 기계 기술과 동양의 천문학을 결합해 전혀 새로운 가치를 창조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융합기술의 중요성과 일맥상통합니다. 둘째, 창의적 사고입니다.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한 송이영의 접근법은 현대의 혁신 정신과 닮아 있습니다. 셋째, 자주적 정신입니다. 외국 기술을 단순히 모방하지 않고 우리만의 것으로 발전시킨 조선 과학자들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입니다. 350년 전 한 조선 과학자의 창의적 도전이 오늘날까지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혼천시계는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묶은 우주적 사고의 산물이었죠. 오늘날 한국의 과학자들도 송이영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를 놀라게 하는 발명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술. 이 모든 것이 조선시대 혼천시계의 창의 정신과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혼천시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창의에는 고유한 색깔이 있다고 말입니다. 서로 다른 문명의 지혜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과학 정신이라고 말입니다. 350년 전 조선의 송이영이 꿈꾸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혼천시계가 시간과 우주를 하나로 묶었듯이 우리도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혼천시계, 그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한국인의 창의 정신이 만들어낸 시간 속의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혼천시계 이야기 어떠셨나요? 35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놀라운 발명품을 만들었다는 사실,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혼천시계는 현재 고려대학교 박물관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만원 지폐를 볼 때마다 뒷면의 혼천이를 떠올려 주세요. 그 작은 그림 하나에도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과학 정신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우리 역사 속 과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